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면 지나간 옛 이야기들이 떠오르죠. 오래전 그날의 이야기를 그 시절 유행가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그날은.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JB에 근무 중인 PD입니다. 올해가 대전 엑스포 개최 30주년이라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게 됐는데요. 대전 엑스포가 개최된 해가 1993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91년생 당시 3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전혀 없어요. 93년은 이미 오래전이고 엑스포도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라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게 기억이 없다면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되겠죠. 저는 93년의 대전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대전 사람들에게 엑스포는 어떤 의미였기에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전이라는 도시에게는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만난 사람들과 대전, 그리고 대전 엑스포 93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전이 이제 엑스포를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둔산 개발과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대전의 뼈대와 허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기반시설이 이제 도시의 뼈대인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한밭대로나 둔산대로나 다리라든가 또 지역 도로망들이 그걸 기점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도로 또는 간선도로가 그때 만들어진 게 많고 조그만 공원들이라든지 나무도 많이 심었고요. 현재의 도시의 뼈대가 거의 그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없이 늘어선 고층 빌딩들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고 150여만 명의 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오늘의 대전. 이렇게 분주한 도시에도 분명 옛 모습은 있었겠죠.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요 9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제 후반이 되겠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룡동 이쪽은 수해범람 지역에서 좀 여름만 되면은 이제 장마가 되면은 이쪽으로 수해가 나고 이쪽 그 도룡동 쪽도 시작해가지고 좀 카이스트 있는 쪽까지는 사실은 이제 논밭이 있었고. 그때 대전에 그 충대를 다녔는데 충대 옆에 다 논밭이었고,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가오동이었는데 아파트 바로 옆에가 포도밭이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이렇게 포도밭에 침수가 돼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고, 그 지하철도 없었고 당연히 높은 빌딩도 없었고. 예전의 대전은 그런 모습이었다니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불과 30여 년 전.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열린 엑스포 덕분이란 겁니다. 큰 거죠. 그 엑스포 이제 그 당시가 대전시 개발 예산의 어떤 10배 정도를 그 사회 간접자본에 그 국가가 투입을 해줬으니까 그런 것이 대전에 큰 도움이 된 거죠. 엑스포 예산이 1조 8천억입니다. 1조 8천억. 그중에 운영 예산이 한 5천억이고 약 1조 3천억을 대전에다가 정말 부었습니다. 도로도 놓고 공원도 만들고 뭐 도색도 하고 다리도 놓고 대전이 획기적으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대전 발전을 10년을 앞당겼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도로와 더불어서 상하수도 시설, 좀 더 깨끗한 물을 쉽게 먹을 수 있고 또 그때 이거를 개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전화라든가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통신 관련된 것들의 기반 시설도 그때 도로와 더불어서 같이 이것이 연결되고 확장되고 용량이 늘어났던 거죠. 획기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들의 틀들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약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고 만들어졌다. 도로를 비롯한 도시의 뼈대가 되는 다양한 기반 시설들이 많이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은 윤택해졌습니다. 이런 도시의 뼈대와 더불어 만들어진 게 바로 도시의 허파라고 불리는 공간들입니다. 도시에서 그런 숨을 쉬는 공간이란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쉬고 또 만나고 뛰놀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이 도시의 중요한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그걸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광장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터들을 만드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그런 도시 허파라고 하죠. 사람들이 모이고 쉬어갈 수 있는 공원들도 엑스포를 기점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그 즈음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생겨났죠. 저도 데이트할 때 자주 갔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사연과 함께 온 첫 번째 신청곡을 만나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나이티드 뮤직팀 옴브레스의 새로운 해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수 변진섭의 5집 수록곡이죠. 그대 내게 다시. 한때 한밭이라 불릴 정도로 논과 밭이 많았던 대전. 대전 엑스포는 한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던 국제 행사. 세계의 시선이 몰렸던 대전 엑스포는 그 규모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 현상을 하고 이게 왜 찍었을까 이 사진을 인터넷에 이 숫자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1,400만 5,808명. 93일 동안 1,400만이 왔기 때문에 일평균 15만 명이 온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매일매일이 비상했습니다. 어느 전시관에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던 이유는 뒤에서 인파가 계속 밀려들으니까 한 자리에 오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15만 명이라는 사람을 본다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게 15만 명이거든요.
2000년대를 향한 꿈의 과학 세계를 화려하게 펼쳐 보이는 대전 세계 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1893년 미국 시카고 엑스포에 참가한 지 100년 만에 우리 손으로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처음으로 BIE, 즉 국제박람회 기구의 공인을 받은 데다가 참가한 나라도 108개국의 이름으로서 경제무역올림픽으로서 다시 한번 한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너나 할 거 없이 다 뛰는 거예요. 다 뛰어오는 거 사람들이. 저희 그거 막 세느라고 저희 카운터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사람 인원 세는 거. 그거 하는데 너무 바빴죠. 이거 하느라고. 줄 서는 게 4시간, 5시간 동안 줄 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죠. 어르신들은 힘드셔서 뒤로 이렇게 넣어드려야지 줄 서서는 못 보셨었거든요. 내가 현장에 있었지만 또 이런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좀 새롭네요. 30년 전이잖아요. 예, 30년 전입니다. 준비할 때 우리가 목표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1000만 명이면 대성공이라 그랬고 108개 국가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60개국이었습니다. 60개국이면 대성공이다 이랬는데 초과 달성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대전이 해냈다. 엑스포는 단순히 과학의 발전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문화, 예술의 만남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과학기술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축제장입니다. 지구촌 108개국이 참가해서 엑스포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축제가 되고 있는 93 대전 세계박람회에는 하루 한 차례씩 모두 75개국의 내셔널데이 공식 행사. 지금 엑스포 가공 오시면 HD 드라마 타운 거기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MBC 옆에 있는 공터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옛날 전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엑스포 근무하면서 끝에서 끝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 공간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한비탑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이 국제 전시관이었고 서측이 이제 국내 시설과 주제에 많은 주제관들이 있었고요. 서북측 쪽에 위락 시설이 있었어요, 꿈돌이 엔드 중에. 그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주차장과 지원 시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포의 주 출입구는 남부로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대형 버스 주차하는 공간이 남문에 있었습니다. 그 남문이 바로 지금의 한밭 수목원 그 자리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 다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주차를 하시고 엑스포 다리를 지나서 한빛대까지 가는 그 코스가 메인 주 도로이자 주 출입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기억납니다. 저도 엑스포 다리를 건너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지금도 가끔 그곳을 건널 때면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음악을 통해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을 1993년으로 데려가줄 두 번째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드라마 주제곡으로 굉장히 인기였던 곡이죠.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엄브레스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93일에 걸쳐 치러진 대전 엑스포. 거의 매일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이 엑스포 다리를 건너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이 다리를 건넌 셈인데요. 차에서 내려 남문을 지나 엑스포 다리에 오르던 그 순간이 그렇게 설렜다고 합니다. 국제박람회 기구의 공인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지방 소도시에서 열린 최초의 엑스포. 93년의 엑스포는 어떻게 대전에서 열리게 된 걸까요? 물론 후보지가 많았죠. 서로 경쟁을 했는데 모든 기본적인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는 잘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지방에서 그런 큰 행사를, 국제 행사를 치르기가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후보지 중에서도 이제 서울 근교 쪽이 가장 많았었죠. 사실 저도 왜 대전에서 열렸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관련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뭐 국가기록원 같은 데 가서 사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엑스포라는 걸 여는 게 결정이 되고 나서 어떤 지역에 엑스포를 열지가 수도권 위주로 좀 결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이 당시에 많이 과밀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엑스포라는 행사는 원래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곳인데 과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단지가 마침 이제 당시에 이제 완공에 박차를 가하던 상황이었다는 점들도 좀 고려를 해서 대전이라는 장소로 좀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대덕연구단지가 착공 20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 연구단지는 1973년에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그동안 큰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세계 제1의 과학기술과 전원도시로 가꾸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 사업으로 마무리 짓게 된 것입니다. 1973년 제2연구단지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1992년 대덕연구단지가 준공되면서 대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창조하는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이미지는 과학기술 엑스포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린 이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잖아요. 서울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도 이제 서울을 거쳐서 오는데 너무 먼 곳에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지리적인 교통의 여건이 작용을 했다. 서울뿐이 아니고 호남이나 영남 쪽하고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호남과 영남,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던 대전. 1,4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엑스포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대전의 편리한 교통이 한몫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대전은 하루에만 약 2만 명이 거쳐가는 교통도시의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전은 원래 아주 인구가 적은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1905년에 경부선이 이제 대전을 총괄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인구는 한 2,5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1949년에 대전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2만 한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73년에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엑스포가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대덕연구단지가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대전이 과학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과학의 도시이자 교통의 도시인 대전이 개체지로 확정된 후부터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짐수가 되던 유성구 도령동 일대에는 엑스포 전시관과 부대 시설이 들어서면서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 있는 엑스포 전시회장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시회장은 첨단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들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 호기심 그리고 만족도가 높았죠. 네, 신기했죠. 그 화면 나오면 잡으려고 막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손 다 내밀고. 거의 그 앞에 안경 네. 쓰고 보는 4D하고 3D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경 쓰고 다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한테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우주탐험관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관. 거기는 트랜스포머,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꼭 봐야 된다고. 자동차가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면서 밑바닥에 감춰져 있던 로봇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거, 그런 것이 좀 아이들한테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부터 화상전화, 가상현실까지 지금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93년 당시에는 엑스포장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첨단 과학기술들. 사람들이 상상하던 미래가 전시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미래를 만나러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대전으로 몰려왔습니다. 가족들하고도 갔고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외지에 있는 친척들도 많이 대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안내하고. 저는 대전 엑스포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대전 직할시장 연몽철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엑스포의 어떻게 보면 개최 도시의 주인들입니다. 오시는 분들은 전부 손님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질서와 친절과 이런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또 손님 맞을 준비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일에도 20만 명 이상이 찾는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 대전 엑스포의 뒤안길에는 숨은 꽃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 엑스포 단지 내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무려 7,637명에 이릅니다. 전국에서 대전을 찾아준 손님들을 위해 기꺼이 팔을 걷고 나선 대전 시민들.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부터 통역 그리고 차량 지원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에서든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엑스포가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건 대전 시민들의 활약 덕분일 겁니다. 그리고 대전 엑스포 성공의 주역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도우미들이 또 많이 활동을 했어요. 통역 도우미도 있고 안내 도우미도 있고, 그 도우미에 상당히 그 친절하고 또 멋진 젊은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그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도우미에게 학생들이 사인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도우미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그리고 기념 촬영을 같이 하고 싶어서 도우미들을 에워싸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얘기하면 안 믿는데 그때 연예인이었어요, 정말. 그 길거리 다니질 못해서 유니폼 입고 가면 사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방에서 저희 동기들끼리 연습하고. 야, 사인 뭐가 예쁠까 하고 사인 연습도 하고. 뭐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 사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엑스포에 많이 놀러 오시라. 그때 이경규 씨랑 뭐 신성우 씨 뭐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하고 같이 홍보를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은 어떤? 저 지금 인터뷰 당하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게 저였어요. 우간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스 유니버시 대회에 나오신 분들이 구경 왔을 때 제가 안내하는 사진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때 출사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카메라. 그때 요것도 같이 제가 찍혀가지고 이게 큰 엑스포 도우미 사진전인가 그런 데 가서 약간 수상했던 사진이에요,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급 인기를 누렸던 도우미. 지금도 대전 엑스포 하면 가장 먼저 도우미를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800여 명의 도우미들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덕분에 관람객들은 엑스포의 화려한 밤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엑스포의 꽃은 야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콘서트가 펼쳐졌었고요. 그리고 워터스크린이라 해가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빔 프로젝트죠. 물을 분수로 품어 올려서 그런 물막이 형성된 곳에 스크린을 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갑천 위에서 진짜 한 10m, 15m 영상물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 자체가 진짜 환상적이었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거의 매일 열렸었고, 사실 한비탑을 만든 게 한 그룹이에요. 한 그룹이 가장 큰 강점이 화약이거든요. 폭죽을 정말 잘 만드세요. 그때 당시에서도. 근데 그 잘 만드는 한 그룹에서 그 기업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된 폭죽을 터뜨리니까 정말 환상적이죠. 아, 맞아요. 레이저쇼와 불꽃쇼 정말 멋졌죠. 그 화려했던 밤, 잠 못 드는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마침 다음 신청곡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90년대 초반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 가수 김건모의 데뷔곡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오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보여준 화려한 전시관. 박람회장을 가득 채운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극진히 손님을 맞은 대전 시민과 미소를 잃지 않았던 도우미들까지. 그들이 있어 대전 엑스포는 매일이 축제였고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1993년의 대전 엑스포는 93일간 펼쳐졌던 한여름밤의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축제도 그 끝은 있기 마련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전 엑스포도 마지막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름 사진을 현상을 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 날입니다. 근데 여기 11월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피디님
이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 11월 7일이 엑스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가족들과 함께 엑스포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7일부터 93일 동안 한밭벌에서 열린 대전 세계박람회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대전 엑스포 폐막을 선언합니다. 1,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대성공을 거두었던 대전 엑스포. 마지막 날까지도 화려했던 축제의 현장은 폐막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런 거대한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어느 나라나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어느 지자체나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그 많은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이벤트가 있었던 곳은 추억을 하지만 원래의 그 목적, 그런 공공성은 최소한도 유지를 하고 또 그러면서 도시가 변화하면서 필요한 새로운 기능들, 그것들을 엑스포 공간에다가 넣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측은 업무 상업적인 용도로 하지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컨벤션이라든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또 개발의 이익의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도 개발되고 93년 당시 국제 전시관들이 있던 박람회장의 동쪽은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는 회의장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시관들이 있던 박람회장의 서쪽은 동쪽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89년도에) 조직위원장이 나홍배에서 오명으로 변화하게 됐는데요. 오명 위원장이 부임하게 되면서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도 이 지역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을 좀 전면화하게 되는데요. 이 계획을 과학공원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측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지역을 우리가 과학공원으로 만들자. 93 대전 엑스포의 열기와 함성이 메아리쳤던 도룡볼 19만 평 대지 위에 엑스포 과학공원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날 개장식에서 이영덕 국무총리는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이후 다시 선보이는 엑스포 과학공원이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과학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4년부터 엑스포장이 재개장되면서 과학교실 강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기초과학과 첨단 과학기술이 가미된 그런 실험 실습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 학생들 대상으로만 했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방학 때는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과학 수업이 열렸습니다. 과학은 내 친구라는 주제로 어린이의 꿈을 미래의 현실로라는 구호 아래 과학을 주제로 한 주제공원으로 조성한 엑스포 과학공원은 모두 18개의 전시관으로 구성해 엑스포의 성과를 계승 발전케 하는 국민 과학교육의 산실로 꾸몄습니다. 전 국민 과학교육의 장을 꿈꾸며 야심차게 개장했던 엑스포 과학공원. 초기엔 엑스포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과학공원이다. 그럼 과학을 테마로 한 시설물들이 모이는 공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가 1993년도에는 그 당시 최첨단 과학기술과 볼거리들을 갖췄지만 수많은 건물들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건물들의 서로 다른 주제로 그거를 운영을 할 수 있냐,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그 많은 방안과 회사들이 그거를 맡아서 했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시물들이 정말 재미있고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교육적으로 재미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하게 했던 것 같고 계속 노후화된 시설물에 서울 가면 훨씬 더 좋은 콘텐츠 있는 그런 관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외국 나오면 더 좋으니까 사실 실제 그걸 방문한 사람들의 방문객 수를 보면은 첫 번째 해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연수가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방문객이 줄어듭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컨텐츠하고 또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엑스포를 다시 만나러 온 관람객들의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실망으로 변해갔고 기억 한편을 물들였던 엑스포의 색은 일상 속에서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하긴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30년이나 지난 일이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막상 또 엑스포 이야기 시작하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른단 말이죠. 이거 뒷사연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남은 사연은 일단 다음 신청곡 띄워드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동물원에 숨겨진 명곡이죠.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엄브레스와 함께합니다. 온통 엑스포의 색으로 채워졌던 1993년의 대전. 하지만 이 도시는 그때의 기억을 감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부활을 꿈꾸며 야심차게 개장했던 과학공원. 처음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지금은 결국 그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새로운 기억들의 자리를 내어주며 점점 흩어져 사라진 것 같았던 엑스포.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1993년의 대전. 하지만 우리는 엑스포가 남겨놓은 조각을 통해 그때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성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안녕하세요. 저는 93년도 3월에 입대를 하고 32사단 엑스포 군 지원단으로 파견 나온 임현철 이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저는 대전 관광공사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꿈돌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엑스포 당시 근무했던 근무자로서도 애착은 좀 많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지금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꿈돌이라는 캐릭터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런 캐릭터도 아니었고, 근데 사실 말하면 다 알거든요. 이 꿈돌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93년도에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였다라는 걸 알려주면 아,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그러다가 2020년인가 내 꿈의 라이언이라고 거기에 이제 꿈돌이가 출연하게 됐고, 그래서 수석으로 또 졸업을 하게 되면서 꿈돌이가 다시 리부트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또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사실은 이쪽 동네는 거의 안 오고 이제 대전역 근처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 와서 꿈돌이 관련된 굿즈 같은 걸 사기도 하고, 그게 대전 엑스포라는 행사를 또 현재의 대전과 좀 연결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꿈돌이 지금 연기하시는 그분도 너무 정말 잘하시고, 저는 94년도 엑스포 당시 그때 꿈돌이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길거리 퍼레이드 했었는데 그때 진짜 오리지널 꿈돌이가 진짜 잘했었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조직원의 직원들한테 저 꿈돌이 너무 잘하는데 저분 누구냐고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는 1등 연기자 분이시고, 전 지금도 그분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새로 만난 꿈돌이가 그분을 다시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목소리 하나까지 다 똑같은지 우연인지 이게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좋고, 어느덧 저도 뭐 10년도 안 되게 정년이 남았거든요. 20살짜리가 지금 들어와서 벌써 이제 정년을 바라본 그런 나이가 됐는데, 지금 와서 마지막 인생을 이제 이렇게 꿈돌이랑 이렇게 하고 싶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곁으로 돌아온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 꿈돌이, 그리고 꿈돌이와 함께 돌아온 엑스포의 기억. 지금 우리는 꿈돌이를 보며 엑스포를 추억합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온 꿈돌이가 93년의 대전을 소환해 준 거죠. 40대 아마 이상 되신 분들은 엑스포를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대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장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기억 속의 그 공간이 같이 추억으로 존재하는 것. 도시 공간에서도 엑스포란 거대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남쪽을 개발할 때 있어서도 그 주차장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수목원이 되고, 또 그 밑에는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대한 남문 광장, 엑스포 광장이 또 조성됐고요. 그런 의의들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시대는 달라지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그게 계속 영향을 받고 무시를 못하고 그걸 존중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이런 중요한 마뉴먼트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장소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엑스포의 공간은 그때의 시간을 간직한 채 일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추억의 공간에 가면 그 기억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대전 시민들은 엑스포가 남긴 공간에서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엑스포를 떠올립니다.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 좋은 일이 도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교수님께서 92년도 말에 연구 논문을 하나를 만드셨던 게 있어요. 네네. 혹시 그 연구 논문 기억이 나세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제 오래돼서 자세한 내용 기억이 안 났는데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그 시절 연구했던 그런 기억이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 보면은 이제 대전시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논문에서 예상하셨던 부분이 좀 많이 실현이 된 것 같으세요? 뭐 일정 부분은 실현이 됐고요. 또 상당 부분은 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은 남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 연구에 의미를 뒀던 거는 경제적 효과도 물론 중요한 성과지만
비경제적인 효과. 대전 엑스포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조직의 임직원으로서가 아니고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을 얘기한다면 영감을 받고 또 그런 의식을 갖다 높이는 그런 그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자랑스럽고 정말 뿌듯한 그런 행사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들이 유대감, 연대감을 갖는다든지 또 대전 시민 의식이 향상이 된다든지 또 대전시의 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져서 과학도시 또는 교통도시 이런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갖추는 그러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대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대전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큰 성과는 대전 사람들의 자부심, 대전에 대한 애정 이걸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대전이 이거 여기 부러워하네 우리 대전을 살고 싶어 하네. 아, 멋지다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대전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우리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도시야 하는 그것이 대전 발전의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대전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자기가 이 대전에서 잘 살았다는, 잘 선택했다는 느낌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발전 에너지예요. 그걸 만들어준 게 대전 엑스포입니다. 엑스포가 선물해준 공동체의 기억이 대전을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니 엑스포가 정말 큰 역할을 했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마지막 신청곡 들어보려는데요. 바로 93년 대전 엑스포의 주제곡입니다. 제목은 낯설어도 멜로디는 익숙하실 겁니다. 코리아나의 그날은 엄브레스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어린이였어서 그 엑스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되게 환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은 사실은 환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환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학을 사랑하는 어떤 어린이 입장에서 엑스포를 방문한 그날은 굉장히 황홀한 경험이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없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엑스포는 글쎄요, 모든 걸 많이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청춘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 청춘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들은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만나볼 걸 하는, 그리고 더 많이 경험해 볼 걸 많이 갖게 돼요. 한여름밤의 꿈? 막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말로 너무 좋았어요. 대전 엑스포를 떠올리면 항상 환희와 열정, 자부심. 대전이 전국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도시였고 대전이 다시 태어난 날이다. 한마디로 환상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30년 전 논밭이 펼쳐져 있던 지방 소도시 대전은 엑스포라는 국제 행사를 치르며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엑스포가 만들어준 튼튼한 도시의 뼈대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 시민들의 자부심. 대전이라는 도시는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의 30년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살아갈 30년 후의 대전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 우리는 엑스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